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논쟁이 생긴다는 암묵적인 세계의 금기가 있습니다. 정치, 종교, 성별, 이것처럼 원피스에는 입 밖에 꺼내는 순간 혹은 이 컨텐츠를 다루는 순간 댓글창이 전쟁터가 된다는 논쟁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샹미 논쟁, 그리고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화력인 4대 논쟁이 있죠. 이것은 상황과 대장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오다이치로 말고는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논쟁인데요. 루피와 키자루가 비긴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이것에 대하여 한번 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먼저 현실의 국가를 보면 말이죠.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민주정치의 근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과 미국이죠. 이것은 세계의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2항을 지키는 것인데요. 원피스는 국가가 채택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세계로 넓혀 3대 세력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세계의 세력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이 세계에는 한 명의 주인이 없으며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개 세력이 상황을 견제한다는 것 때문에 세계의 균형이 애시당초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3대 세력의 개념이 루피가 키자루를 못 이기는 것이 틀린 것이고 밸런스 붕괴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척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집단과 세력의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해군도 세계 정도의 부하처럼 보이지만 천룡인에 한해서만 그렇지 절대 아닙니다. 指揮は俺が黙って10隻向かわせろ。ムトレ誰に口を聞いとるんじゃ。 최종장에 들어서는 거의 적처럼 보이기까지 하고 루피에게 초반에 패배하여 별거 없을 것처럼 보이는 칠무에도 알고 보면 국가의 왕이나 여왕이고 일부러 강함을 어필하여 주며 あの女は強いぞ。 상황의 아래서열이라고 보여지는 칠무에게도 미호크도 샹크스와 라이벌이라는 설정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원피스에는 원래 애시당초 강함의 척도가 없다는 것이지요. 드래곤볼의 천하제일무술대회 같은 느낌보다는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늙은 사자들은 젊은 사자들에게 물어뜯기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세력과 세력의 다툼, 마치 인류의 역사와 좀 더 비슷한 스토리가 바로 원피스라고 생각합니다. 루피와 키자루의 싸움이 끝났기에 한번 언급해보았고 오로성의 모티브는 악마냐 온이냐 이것이 제일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악마 중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솔로몬의 72악마인 거미의 형상을 한 바알인데요. 이유는 루시퍼, 다음가는 악마인 바알은 유명하기도 하면서 거미의 모습에 악마의 인장까지 떠오르니 세턴성과 다른 오로성들도 사보가 말했던 것처럼 지옥을 연상시키는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 원피스에는 이미 솔로몬의 72악마들이 갖고 있는 인장처럼 마리조아의 오로성의 방에 인장이 있고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악마를 소환하는 방식이 언급된 적이 있긴 합니다. 我らの望みを叶えさせたまえ。我は求め訴えたり、我は求め訴えたり。イデオサタン、イデオサタン、イデオサタン。我らの望みを叶えさせたまえ。 그런데 이것은 부르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팬티를 받쳐라라는 웃긴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굳이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악마보다는 오니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원피스의 캐릭터들이나 세계관들이 아무래도 서양의 해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 동양권의 전설이나 종교보다는 서양의 종교에서 모티브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그 옛날 보수적인 2000년대의 성공 요소 중 하나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다는 와노쿠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동양적인 요소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모모노스케와 키네몬, 그리고 불교의 수호신인 인왕 역사를 모티브로 한 기어포가 있죠. 그러다가 와노쿠니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것들을 일본 문화와 동양의 것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것에 이어져서 원피스가 이젠 동양의 것, 혹은 일본의 것들을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로성은 구약의 악마들보다는 일본의 요괴, 즉 오니들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성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다른 일본의 요괴들이 연상되기 때문이죠. 일단 세턴성은 세세한 설정들, 소의 머리와 거미의 다리, 그리고 그를 쳐다보면 병이 걸린다는 것까지 우시오니, 유키와 비슷하고요. 코끼리의 형상을 한 소프먼 워큐리성은 일본의 악몽을 먹는 요괴,
바쿠로 보이며 새의 형상을 한 마커스 마즈성은 각종 만화들에서 많이 차용되는 사람들을 홀리며 스님들을 타락시킨다는 카라스탱고로 보이고, 셰퍼드 주피터성은 입을 크게 벌리고 양손을 높이 들어 소리 지르며 사람들을 놀래킨다는 요괴 모안으로 보이고, 에단바론 V 나스주로 성은 그의 옷에 걸려있는 실루엣이 바람을 불어 농작물과 어업에 피해를 주고 인간의 몸속에 바람을 넣어 병들게 하며 죽게 만들었다는 풍신과 닮아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뒷목으로 보아 일본에서 가장 메이저한 요괴인 로크로코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우미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머리를 놀리는 밈은 항상 있어왔죠. 이것처럼 일본에서도 대머리를 놀리는 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미보즈입니다. 바다에 사는 대머리 형상의 요괴로서 배를 망가뜨리고 가라앉히고 선원들을 해친다고 하는 요괴이죠. 바다가 무대인 원피스로서는 놓치기 아쉬운 요소이기에 제일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무의 모티브도 요괴라면 우미보즈는 어쩌면 이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무의 이름은 부처를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글자를 재배치하면 바다를 뜻하는 우미가 되고, 이 우미는 요괴인 우미보즈와 이어지지 않을 생각하기도 하고, 우미보즈는 선박을 덮친다는 이미지 때문에 바다의 거대한 괴물로 그려지곤 하는데요. 원피스에도 이런 전설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魔の三角地帯フロリアントライアングル、楽園へ到達するために必ず通ることになる海域だ。その海では毎年100隻以上の船が消息不明になるんだ。 바로 스릴러바크가 있던 해역인데요. 이 스릴러바크에서는 억지 살짝 끼워서 이무 비슷한 형상의 그림자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알 수 없는 거대한 것이 눈을 번뜩였기 때문에 혹시 이무도 오로성처럼 요괴의 모티브라면 우미보시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미보시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이무가 대머리라는 소리가 되는데요. 이무는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신비하고 어두운 느낌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이무보다는 나스주로 성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만물에는 신과 요괴가 붙어있다고 믿는 전통이 있으며, 이런 문화를 발달시켜 요괴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의 문화와 컨텐츠가 있기에 아무래도 악마보다는 요괴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면서, 요괴의 능력은 분명 동물계일 것입니다. 동물계에는 의지가 깃들기에 ゾーン系の身には意志が宿る。 오로성 모두가 동물계라면 루피에게 조이보이의 의지가 깃든 것처럼 800년 전에 어떤 5명의 의지가 현재의 오로성에게 깃든 것을 유추해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무와 같은 세대를 지내지 않았던 이들이 반역을 하지 않고 영생인 이무에게 충성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800년 전에 이무에게 충성했던 5명의 누군가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5명이 동물계 요괴의 열매라 한다면 이들의 서사는 롤로노아조로의 요거 귀철의 서사와 엮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원피스는 운명론이 있습니다. 언젠가 루피와 검은 수염이 부딪히게 되는 것도 과거의 뒤에 일족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에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운명일 것이고, 밀짚 모자를 쓴 사내들이 자유를 외치는 것도 운명일 것이고, 샨도라의 전사들이 땅을 빼앗기며 평생을 싸우는 것도 과거의 역사부터 이어져온 저주받은 운명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에 지금 진행 중인 에그헤드조차도 운명이었죠. 즉 이물을 섬기는 오로성조차도 동물계 열매를 통해 운명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로그타운에서 귀철이 조로를 선택한 것 역시 운명을 그려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오로성의 초대귀철 서사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뜻은 조로가 태양신 니카의 열매를 먹은 루피를 만나게 된 것이 찰나의 인연이 아니라 800년 전 세대를 거슬러 올라온 운명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즉 루피에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이자 검사인 조로가 있고, 로저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이자 검사인 레일리가 있었듯이 800년 전의 조이보이에게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이자 검사인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검사는 귀철을 다루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검사는 어쩌면 이번 화에 공백의 백년과 관련이 깊은 와노쿠니 검사들의 일러스트에 그려진 불에 휩싸인 남자가 아닐까라는 저만의 망상을 해보며 언젠가 풀릴 공백의 100년의 서사를 기대해본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おい、いい船だな。盗んだ船さ。家を焼かれて俺はここに住んどる。そうか、名前は？レイリー。俺はロジャー。この出会いは運命だ、レイリー。運命？
俺と一緒に世界をひっくり返さねえか？世界？勝手に決めんな。なんで俺までそんなこと。だから世界をよ。さあ出航だレイリー。この世には偶然などないのかもしれない。全てが必然であるかのように、縁はやおら形を成していく。